3차시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플로이먼트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디플로이먼트 야무를 작성하여 여러 팟을 관리할 수 있다. 셋째, 리플리카스 설정을 통해 팟수를 조절할 수 있다. 넷째, 롤링 업데이트와 롤백을 수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 배포 과정 3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플로이먼트로 팟 관리하기 라는 주제로 여러 개의 팟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팟 하나를 직접 생성해보고 운영해 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운영에서는 그것보다는 상위 개념인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니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저희는 직접 팟을 만들어보고 수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팟 하나가 죽으면 자동으로 재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이 필요한데, 팟 하나를 설정하고 어떤 팟을 사용할 것이다,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YAML 파일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팟을 해야 될 경우에,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가 필요합니다. 디플로이먼트는 팟의 배포와 관리를 자동화하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타입입니다. 원하는 팟의 개수를 선언하면 그 상태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팟이 죽으면 자동으로 복구하고 버전을 업데이트하여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팟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거의 항상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팟은 직접 생성과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팟을 직접 생성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자동 복구와 스케일링에 있어서도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 방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 복구, 스케일링, 업데이트, 롤백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던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플로이먼트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리플리카 셋을 생성하고 리플리카 셋을 실제 팟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리플리카스를 3개로 설정하면 리플리카 셋이 항상 3개의 팟이 되도록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팟이 죽으면 리플리카 셋이 즉시 새로운 팟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플리카 셋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정된 수의 팟 복사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컨트롤러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따라서 디플로이먼트, 리플리카 셋, 팟의 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상의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카 셋을 관리하고, 리플리카 셋은 실제로 팟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디플로이먼트만 다루면 되고, 리플리카 셋과 팟은 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플로이먼트의 YAML 파일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버전을 보면은 그룹과 버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종류를 선언하게 되어 있고, 메타데이터의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스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개의 팟을 리플리카스를 설정할지, 그리고 셀렉터를 통해서 관리할 팟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템플릿은 어떻게 할 것인지, 템플릿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펙이 리플리카스를 보면 기본값은 1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3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항상 3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2개가 죽으면 하나를 다시 생성하는, 그런 2개를 더 생성을 해서 총 3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이런 셋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셀렉터는 디플로이먼트가 관리할 팟에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한 팟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매치 라벨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되오니 이 앱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선택한 팟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생성할 시에 어떤 팟의 모양을 되어야 될지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언이 가능합니다. 팟의 YAML 파일에서는 메타데이터와 스펙이 들어가는 구조와 똑같이 메타데이터와 스펙을 디파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앱에 대한 라벨은 동일하게 넣어주셔야 하므로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템플릿의 형태로 팟을 리플리카스 개수만큼 만들어 달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 전체 YAML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디플로이먼트이고 다음에 버전 1이라고 하는 버전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앱 버전은 앱스라고 하는 버전 1번으로 지정되고, 메타데이터에서 이름으로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라고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보시면 리플리카스가 3으로 전원되어 있고, 셀렉터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앱에 엔진엑스라고 되어 있는 라벨을 확인해서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템플릿의 모양을 보더라도 메타데이터의 라벨에 앱에는 엔진엑스라고 표현하고 컨테이너도 추가할 텐데 이미지는 엔진엑스 1.21이라는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3개의 엔진엑스 팟을 선정하고 자동 복구가 활성화되며 롤링 업데이트도 추후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롤백도 가능하게 되기 위한 디플로이먼트가 문서화 정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파일을 만든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실습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인된 YAML 파일을 바탕으로 어플라이를 하면 3개의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팟은 이렇게 3가지 네임이 랜덤으로 문자열이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스케일링으로 팟의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은 서버의 CPU와 메모리를 늘리는 방식인데,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정된 리소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적 스케일은 어려움이 많고, 다만 여러 머신에 같은 사이즈라도 계속 인스턴스 개수 늘리면 우리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는 수평적 스케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스케일 어떻게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늘려나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쿱 컨트롤 스케일이라고 문법을 한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이름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리플리카스의 개수를 단순 숫자를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스케일 확장이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숫자보다 작게 선언함으로써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선언적인 방식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사이즈만 선언하면 원하는 리플리카스의 개수만큼 변경을 자동으로 되는 때문에 아래와 같이 스케일 업이나 스케일 다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 실습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3개밖에 없던 팟의 개수가 최대 5개로 리플리카스를 선언한 다음에는 2가지가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도 리플리카스 개수를 2개로 조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3개가 터미네이팅이 되면서 삭제되고 추후에 2개만 남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삭제의 순서는 최근에 생성된 팟부터 삭제가 되므로 자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삭제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스케일 방법도 단순하게 이렇게 컨트롤 명령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디플로이먼트 파일의 내용의 수정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내용 수정하고 스케일을 할 수도 있고, 어플라이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3개에서 5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스케일 하면 임시적인 변경에 적합하고, 파일로 관리했을 경우에는 정책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영구적인 변경에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롤링 업데이트란 팟에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무중단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대규모 서비스라든지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에도 기차에 중단 없이 바퀴를 하나씩 바꿔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팟을 생성하고 정상을
확인한다면 옛날에 팟을 삭제하는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점은 무중단 배포, 기차가 멈추지 않고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무중단 배포이고 점진적 교체로 안정적으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시 즉시 롤백이 가능하므로 사용자한테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이 롤링 업데이트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API 버전이 버전 1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팟이 버전 2로 바뀌었고 9 버전들이 삭제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 9 버전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된다면 새로운 버전이 3개가 있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롤링 업데이트 과정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서비스는 항상 2개의 팟이 유지되어서 중단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 당시에서 버전 2가 운용됨으로써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미지의 내용을 1.20에서 1.21 버전으로 버전 업데이트 한다거나 아니면 set 이미지의 네임을 1.21로 바꿔줌으로써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문법으로 변경하는 방법, YAML 파일로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이미지도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롤아웃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아웃 상태의 확인은 방법은 쿠버네티스 컨트롤 롤아웃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한 다음에 엔진엑스 바 디플로이먼트로 형태를 하면 해당 디플로이먼트 타입으로 배포된 이름까지 확인해서 해당 이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진행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리플리카가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것들을 3번을 볼 수 있음으로써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됐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중간에 롤아웃 언두로 롤백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롤아웃 언두, 즉 롤백을 하기입니다. 앞서 스케일 버전 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기존에 있던 이전 버전으로 롤아웃, 언두, 롤아웃 하는 것을 취소하겠다라는 롤아웃 언두 명령을 통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 특정 버전으로도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돌았던 버전만 기억하게 되면 해당 버전으로도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이전 상태로도 바꿀 수 있음으로써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롤백이 되는 롤아웃 히스토리도 계속 로그가 쌓이고 있으므로 이런 과정에 대한 히스토리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비전 옵션을 통해서 특정 버전의 상세 정보들을 볼 수 있고 히스토리 기반으로 원하는 버전으로 롤백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실습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체험해보고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습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정된 실습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클로닝 작업을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git 클론 그 다음에 정해진 URL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해당 내용을 클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d 명령을 통해서 AI 앱 on K8S 프랙티스 실습 3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보시면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YAML 파일, readme run sh 파일을 통해서 실습 과정을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습은 동일하게 디플로이먼트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 클러스터의 연결 상태를 먼저 쿠버네티스 컨트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쿠버네티스 컨트롤 패널은 실행되고 있고 코어 DNS는 실행되고 있고 네임스페이스 즉 내부에서 사용되는 네임과 IP를 바꿔주는 코어 DNS URL 주소를 바꿔주는 프록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노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고
현재 쿠베스에서는 컨트롤 패널 롤을 갖고 있는 미니쿱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디플로이먼트 파일 코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 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kind의 디플로이먼트, 그다음 메타데이터의 이름 필드에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라고 나오고 셀렉터에 엔진엑스 그 다음에 리플리카스가 3개, 그래서 즉 3개의 팟이 동작되도록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엔진엑스 1.2.1 버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컨테이너 포트는 80번 포트를 사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디플로이먼트를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빠르게 어플라이가 되었고 디플로이먼트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상태는 지금 3개가 중에 0개의 상태이고 어바일러빌리티는 0개 상황입니다. 와치를 통해서 모두 진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디플로이먼트를 딜리트 했다가 다시 한번 시동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시도하면 디포트 네임스에서 해당 것이 삭제되었고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디플로이먼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플라이를 시도하면 3개 중에 하나씩 시도하는 것을 와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디플로이먼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쿱 컨트롤 디스크립 디플로이먼트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 라는 명령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가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고 타임스탬프, 라벨, 어노테이션, 셀렉터, 리플리카스 어떤 상황인지 롤링 업데이트 정책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값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정을 원하시면 직접 YAML 파일을 설정해야 되며 팟 템플릿에는 우리가 지정된 엔진엑스 이미지, 포트, 호스트 포트 등이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맨드 명령어로 총 5개까지 리플리카스를 설정하는 스케일업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드 되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get deploymen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더라도 와치를 통해서 된 것도 3개 있다가 이렇게 최대 3회 4개로 있는 상황에서 5회 3으로 되어 있었고 하나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 다운도 똑같이 다시 3개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요 없는 팟들을 종료함으로써 3개 중에 3개가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엔진엑스 이미지의 버전을 변경하는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브 컨트롤 셋 이미지 디플로이먼트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이름의 디플로이먼트의 이미지 부분을 세팅함으로써 엔진엑스 1.22 버전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실행시키면 적용이 되고 모든 이미지가 롤링 되면서 적용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업투데이트 개수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3개로 되고 3개가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4개에서 3개로 다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은 롤 아웃 스테이터스 디플로이먼트를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롤 아웃이 진행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디플로이먼트 get 명령어를 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버전으로 롤백하는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쿱 컨트롤 롤드 아웃 언두 디플로이먼트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이름을 작성하는 것으로 언두가 가능합니다. 진행을 하면 이전 버전으로 정상적으로 모두 바뀐 다음에 총 개수가 3개로 맞춰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두
명령어가 아니라 rolled out history 명령을 통해서 지금 리비전이 changed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클러스터의 상태 확인 및 디플로이먼트 생성, 리플리카스 세팅, 그리고 관찰해 보였고요. 스케일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더욱이 롤링 업데이트 과정을 와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롤백까지 진행하면서 히스토리의 변경 사항도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